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친한 친구한테 600만원 사기당하고 그 친구가 구치소를 다녀온 썰을 풀어볼까 해요. 놀라우시죠? 뒤에 인형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에는 제 친구 솔진이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2023년도였어요.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한 연도거든요. 성신여대에서 첫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첫 자취를 하면서 제가 맥북을 쓰던 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맥북을 키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북을 키고 유튜브를 딱 열어가지고 첫 화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 저랑 정말 가깝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교회 형이 썸네일에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헐, 이 형이 왜 유튜브에서 보이지? 근데 그 영상이 뮤지컬 콩쿨 영상이었어요. 그 형이 뮤지컬 콩쿨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하는 영상이었어. 그게 알고리즘에 빡 하고 뜹니다. 근데 그 영상 제목에 그 형이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를 같이 적혀 있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보니까 제가 자취하고 있는 성신여대역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형한테 연락을 했어. 그 형이랑 교회에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막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자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3년 정도가 넘었던 시점이라서 연락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알고 지내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형이 자기 지금 학교다, 지금 자취방이냐, 자취방 이 근처냐 이러면서 그럼 오늘 만나자 해서 몇 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딱 만났지. 그 형 만나면서 내가 이제 막 얘기를 해. 자취하게 됐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형 자주 우리 집 놀러 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 형한테 얘기를 꺼내. 아니 형, 나 여기에 동네 친구도 없는데 그 친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전공생 친구가 없다 나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제 주변에 뮤지컬 전공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정말 드물었어. 물론 대학교를 난 졸업을 했지. 그 당시에는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한 학교도 내가 코로나 학번이어가지고 학교를 안 나갔었어. 한 학기 빼고는 진짜 다 안 나갔었어. 다 온라인 수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깝게 알고 지내는 뮤지컬 전공생인 친구들이 정말 1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저의 아쉬움들을 막 토로를 했죠. 그러면서 그 형이랑 오랜만에 알고 지내는데 그 교회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랑 동갑이고 내가 요즘에 가깝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에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실제로 만나서. 그래서 그게 악연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좋은 친구라 생각했어요. 그 친구 말고 개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똥 같은 친구라서. 개똥이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였고 성격도 정말 좋아 보였고 그리고 말이 너무 잘 통했고 제일 좋았던 거는 노래를 진짜 기깔나게 잘 불렀어요. 거의 오르페우스급이었어. 사람 홀리는 목소리 알잖아. 아무튼 개똥이를 알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자취를 하면서 동네 친구도 없었고 근데 개똥이가 심지어 제가 자취하는 지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형을 통해서 알게 된 개똥이가 정말 가까운 전공생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 행복했었어 그게. 왜냐면 나는 안 그래도 전공생 친구가 없는데 생겼네? 근데 심지어 집도 가까워.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같이 뮤지컬 얘기 마음껏 하고 같이 뮤지컬 노래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개똥이를 소개시켜준 교회 형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20만원짜리 켈빈 클라인 청자켓을 선물해 줄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개똥이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정말 좋은 인연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개똥이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단돈 1원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말도 하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 절대 아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했다가 좀 큰 낭패를 맞으셨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거는 해요. 빌려달라고 그러면 알겠어 하면서 10,000원을 주지. 대신에 내 속생각으로는 이 돈 안 돌려받아도 돼. 나는 이 정도 너와의 관계에서 이 정도 금액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주는 거야. 그것도 깊은 관계인 친구 선에서만. 근데 이제 그 개똥이가 빌려달라는 그 금액이 10,000원, 20,000원 정도였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줄 수 있어, 알아서 빌려줄게 하고 10,000원을 딱 주고 20,000원을 줬던 거지. 근데 정말 잘 갚았어요. 당일날 빌려서 당일날 갚았어요 걔가. 그런 일들이 조금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이 친구랑 저랑 있었던 일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게 요약이 힘들 정도란 말이죠. 아무튼 근데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뮤지컬
뮤지컬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 아는 지인이 어떤 컴퍼니에서 일을 한다. 14만원짜리 티켓을 12만원, 11만원까지 할인받아서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입금을 합니다. 그 친구한테 돈을 보내요. 그래 알겠어. 뭐 15일 뭐 이때 보러 가자 하면서 이제 돈을 줘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약을 해주고. 근데 15일날 보러 간 그 공연이 그 전날인 14일날 갑자기 걔가 일정을 미뤄요. 내일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다음 주에 언제 갈래? 그래 알겠어. 갈게 하면서 미뤄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10,000원, 20,000원을 빌려갔다 했잖아요. 그거를 당일날 잘 갚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부터는 조금씩 안 갚은 날들이 좀 생겼었어요. 점점 쌓였구나. 쌓인 금액이 조금 생긴 상황에서 개똥이가 미루다가 결국엔 그 뮤지컬 기간이 끝났어. 계속 미루다가? 내 기억상 같이 보러 간 적은 없어. 그럼 난 당연히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공연 못 봤으니까 돈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주겠대. 근데 안 줘. 계속? 안 줘. 그 쌓인 금액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뮤지컬 값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이제 금액이 좀 쌓인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입금을 안 해줘. 그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일본 여행을 가재. 돈이 쌓인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별 의심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가자. 누구랑 갈 건데? 교회 형이랑 가재. 교회 형이랑 가자고 해서 그래 알겠어. 너무 좋아. 왜냐면 난 너무 편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얘기가 정말 요약이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요약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매일 만났고 교회 형이랑도 정말 자주 만났고 24시간 중에 10시간 넘게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같이 붙어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가깝게 지냈고 중마고우였어요. 중마고우.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일본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근데 개똥이가 일본을 정말 여행을 자주 하는 친구였어. 틈만 나면 일본 여행을 가는 친구였어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 당시에 그 교회 형도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그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이제 둘 다한테 제의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돈 주고 가는 거고 교회 형한테는 교회 형 금액 내가 내줄게. 같이 가자. 난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소중해. 이러면서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형이 이제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을 낼 수도 없었어.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개똥이가 금액을 대신 내주는 조건에서 여행 경비를 다 대주는 조건으로. 내 입장에서는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똥이가 교회 형 데리고 가겠다는데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개똥이는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부자라고 들었어. 나도 부자라 들었어. 가끔 얻어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의심을 안 했던 게 있는 집안 다르구나 저 씀씀이가. 그래서 의심을 안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친구였었고 저랑 교회 형은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어가지고 그 친구가 비행기 티켓 내가 할게. 유니버셜 내가 예약할게 해가지고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 금액이 한 100, 200대 있을 거야. 그 금액 다 보내줬지. 그러다가 이제 여행 날짜가 점점 다가오게 되었고 여행 날짜 다가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 여행 일정을 미뤄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연이 3월달에 하는 공연이었는데 2월 중순에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2월달 중순이 안 되면 미뤄야 되잖아. 그럼 2월달 말이 되는 거야. 2월달 말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3월달에 있는 공연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공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공연 연습을 못하고 조금 빠듯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일본 여행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 왜냐면 나 너무 그때 힘들었거든.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고 그때 내가 입시도 조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탈출구가 필요했었어. 그래서 알겠다고 해요. 그래 그럼 일주일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이제 티켓 취소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새로운 티켓 예약 금액을 또 보냅니다. 2월 중순에 예약한 그 티켓이 있잖아. 취소를 하겠대 자기가. 그 취소를 하면은 이제 위약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물어봤어 내가. 위약금 있지 않냐?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코로나의 잔재가 좀 남아있던 연도야. 2023년도 4년도 이때니까 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못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금액이 100% 환불이 될 거래. 그래서 그거는 취소하고 나중에 금액 돌려받으면 입금을 해줄 거고 일단 지금 바로 항공편을 바꿔야 되니까 새로운 금액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게 얼마였어? 그게 이제 다 합하면 한 300.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변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티켓의 금액을 또 보냅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아니 없을만 하지 않나? 아니 뭐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겠다는데 상황이 이러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의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부터 뭔가 진짜 전날에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근데 이번에도 또 취소를 하는 거니까
근데 가까운 관계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지.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뭐 일정을 변경하든 취소를 하든 개똥이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줄 기회가. 근데 솔직히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가 화내게 되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로 변명을 했었어요. 이번 그 일본 여행만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 뒤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병무청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아무튼 그 상황에도 개똥이가 노쇼를 하거나 일정을 변경해버리거나 취소를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자기가 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유들로 내가 화를 내지도 못하고 의심할 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때는 병무청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군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병무청한테 허가를 받고 여행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청이 이때까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미뤄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화내기 되게 좀 그렇잖아. 아, 그렇긴 하네. 그리고 의심할 수는 없고 애초에. 그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빡이 치냐 마냐의 문제지 얘 뭔가 수상한데 이거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났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 고민하다가 미루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월 말 정도에 가기로 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한 24일날 가기로 했어요. 23일날 저녁 개똥이한테 연락이 옵니다. 못 갈 것 같다고. 이유는 병무청에서 허가가 안 됐다. 일정 변경할 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일정 변경을 하면 확실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거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행 가기 전날에 전날 저녁이네. 전날 저녁에 못 간다. 허가가 안 됐다. 그래서 하고 터진 거야.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제 문제였던 거는 그 개똥이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갔던 친구였고 정말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교회형하고 나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안 했어.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알아봤었어. 개똥이가 다 알려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 그랬어. 그래서 전날 24시간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가냐 마냐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티켓을 또 이제 발급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하고요. 호텔도 다 저희가 예약을 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것도 원금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 다 돌려준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때도. 그래서 여행 가기 전날에 12시 1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 교회 형이 우리 자취방에 와가지고 잤어. 왜냐면은 티켓 예약 정보가 달라지면서 시간대가 달라졌어. 아침 일찍 그 형 자고 있을 때 나는 이제 그 형이 나보다 형이잖아. 늙은이 주무셔라 하고 이제 내가 잠을 단 1분 1초도 안 자고 다 알아봤어. 너무 불안한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다 알아본 거야. 밤새 제 눈알 뻘개지면서 이제 알아봤지. 그래서 이제 여행을 딱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애초에 잡초가 됐잖아요 저희가. 원래 3명이서 가는 게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는데 셋이서 가는 여행이 그 한 명 때문에 망쳐졌으니까 2명이서라도 잘 즐겨야 되는데 둘 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아무리 공부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고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고 그렇게 이제 여행을 겨우겨우 해요. 그러다가 한 3일차인가 4일차? 우리가 한 4박 5일인가 5박 6일 있었어 교회 형이랑. 저희가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가기로 했어요. 오사카에 있는. 근데 원래 이제 그 개똥이랑 셋이서 가기로 했었을 때 예약했던 그 티켓이 있는데 그게 프리패스 티켓이었어. 비싼 티켓이었어. 20만원, 30만원짜리 티켓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면은 놀이기구며 어디든 다 입장이 가능하고 줄 하나도 안 기다려도 되는 이제 그거에 대한 티켓을 전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얘 되게 약간 허당이다. 저 근데 의외로 되게 철저한 편이에요. 넌 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 친구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그 친구의 신뢰도가 바닥난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행 전날부터 그리고 여행 가서도 매일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그 티켓 달라. 조회할 수 있는 번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주는 거야. 근데 안 준다는 이유도 되게 자기 탓이 아니야. 그 예약한 그 사이트에서 당일날 준다라는 거야 티켓을. 난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 그 사이트가 아고다였어. 아고다에서 당일날 주는 경우가 있대. 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아니 티켓을 예약했고 그거를 결제했는데 왜 바로바로 티켓을 안 줘? 그걸 어떻게 당일날 줘?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검색을 해봤다 내가. 근데 진짜 당일날 주는 경우가 있대. 아 진짜야? 모르겠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자기는 알고 너한테 얘기를 한 거네 어쨌든 간에. 알고 얘기한 거지. 근데 당일날 주는 경우도 있고 전날 주는 경우도 있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기로 한 전날 저녁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당일날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데 잠수가 탄 거야. 근데 나는 개똥이의 수면 패턴이 어떤지 알거든. 아침 한 7, 8시에 자가지고 오후 4, 5시에 일어나. 그래서 이건 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개똥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깨워가지고 연락을 보게 했어. 근데 티켓이 안 나왔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긴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래서 교회 형이랑 나랑 그날 진짜 분위기가 진짜 험악했었어. 그러면 하지. 근데 오늘 그럼 뭐 하냐?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결국 얘기 끝에 이제 가기로 한 거야. 다시 내가 그냥 어플 깔아서 입장권만 끊어서요.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거길 들어가면 행복하게 놀아야 되잖아. 심지어 그날 비가 왔어요. 하늘도 안 도와주지. 시간도 늦었었고 프리패스 너무 비쌌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형도 프리패스 살 돈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입장권만 끊었는데 입장권을 끊고 안에 들어가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날씨도 안 좋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원래는 내가 이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프리패스로. 그리고 마리오 월드 내가 친구들 스토리 보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야.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입장권이 따로 있고 마리오 월드의 그 티켓이 또 따로 있어. 근데 나는 입장권만 샀었으니까 거기 입장도 안 되고 보지도 못하고 놀이기구 타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다니고만 온 거예요. 그리고 해리포터 월드 가가지고 이거 하나 사서 온 거예요. 그 여행은 그냥 개 망한 여행이었어요. 완전 망한 여행. 돈만 진짜 쭉쭉쭉쭉 쓰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입시를 제대로 했던 시기였어요. 그게 2024년도였어. 그리고 그 입시에 대한 영상은 스탠딩 뮤지컬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풀었던 그 입시 썰이 24년도에 있었던 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대로 입시를 하던 그 연도여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입시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을 돌려받는 거에만 초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입시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돈도 돌려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돈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나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다. 그러면은 만약 그 개똥이라는 친구가 돈을 다 줬어. 너한테 빌린 거 쌓인 거 다 줬어. 그러면 만약에 용서할 생각이 있는지. 여행 돌아왔는데 바로 금액을 돌려줬어? 네, 그러면 잘 네, 지냈지. 저는요 여러분들 웬만해서 사람 손절을 안 해요. 근데 웬만해서 깊게 사귄 친구들은 최대한 그 친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뺨을 많이 쳐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뺨을 치면서 그냥 멀리 날려버리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그 친구는 나랑 정말 가깝고 깊고 가장 친한 동갑내기 친구 중에서는 정말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바로 용서했지. 당연히 용서했지. 아무튼 제가 뮤지컬 입시도 하고 있었고 유튜브도 하고 있었고 돈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못했어요. 제대로. 가끔씩 연락했어.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연을 바로 끊지 않았어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되게 서로 잘 지냈어요. 대신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신에 친구 사이는 유지가 되고 있다. 대신에 예전만큼 지내지는 못했어요. 확실한 거는. 왜냐면은 저한테 보여준 신뢰 하락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좋게 보고 싶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그 친구가 내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이사를 갔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근데 예전만큼은 뭔가 매일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냈었다. 그리고 나도 속으로는 그냥 조금 경우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냥 좋게만 보고 있었지만은 더 자세히 보고 또 보니까 조금 경우가 없는 구석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좀 연락만 하고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연락하다가 이제 그러면 돈은 혹시 언제 줄 거야? 를 이렇게 물어봤었지. 근데 잘 연락하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은 답장이 없고 읽지를 않아요. 2, 3일 뒤에 읽거나 그래. 나도 근데 뭔가 낌새를 뭔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나도 낌새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입시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얘한테만 집중하기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나도 연락을 보내놓고 애가 안 읽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중 가서 다시 들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읽었네? 이렇게 뭔가 리마인드가 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 왜 간지럽지? 야 왜 그래? 길이고? 제가 좀 정신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와의 연락 그리고 그 친구한테 돈을 돌려받는 거에 오롯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서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가깝게 좀 지내면서 좀 연락만 하고 좀 지내면서 돈 얘기를 했는데 그 돈 얘기에서 잠수를 탔었고 잠수를 타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언제 주겠다 하고 또 안 갚고 다시 또 돈 얘기가 나오고 또 하니까 돈 얘기밖에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지 그 시점 되면. 그렇네. 무슨 해외 주식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돈을 빼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걸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미루고 그 미룬 날짜에도 또 입금 안 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은 이거에 대한 빡침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전화 계속 걸다가 집 가는 길에 그때 연락을 받았어. 너 돈 이때 갚는다며. 내가 언제 갚고 왔는데 걔가 자기 입으로 그럼 이날까지 내가 안 갚으면은 하루에 30만 원씩 이자를 쳐줄게 이러더라고. 너 네가 얘기한 거다. 그러면 전화 끊고 그냥 그날까지 기다린다 해서 끊었어. 입금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어. 그때부터 30만 원씩 쳤었으면 진짜 그러다가 겹지인을 하나 만납니다. 개똥이와 저와 둘 다 알고 있는 겹지인을 하나 만나요. 교회형 아니고 다른 지인이에요. 그 친구한테 나 요즘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 하니까
그 겹지인이라는 친구가 자기한테도 개똥이가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온다. 근데 걔 원래 그랬었고 원래 장갑기로 유명한 친구였다. 그리고 개똥이랑 정말 너처럼 가까웠던 친구 하나 있는데 걔는 보증까지 섰었다. 보증까지 섰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증을 선 친구가 정말 큰 곤란한 상황이 있었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 선 친구가 손절을 했고 그리고 걔가 아버님한테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걸로 알고 있다. 개똥이 아버님의 연락처를 알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였나봐.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줄까? 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제발 너무 얘 연락 진짜 아직도 안 보고 있어. 지금도 안 보고 있어 하면서 제발 알려줘 했던 거야. 그래서 보증을 선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여행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52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실수했던 게 요번에 이 영상 찍으려고 카톡들을 보다가 한 80만 원어치를 제가 빼먹었더라고. 네, 총 600만 원입니다. 와. 네, 아무튼 그때는 530만원 정도를 못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개똥이가 연락을 안 봐요. 그래서 그 개똥이가 연락을 안 봐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고소를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신고를 할까 하는데 그것까지 가면 좀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보증을 선 그 친구분이 아버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아버님 연락처를 제가 전달받아도 될지 여쭙고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보증을 선 친구한테 아버님 연락처를 받아냈어. 그래서 그 보증을 선 친구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꼭 해결되길 바라고 저 같은 일이 또 발생해가지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해도 되냐고. 근데 그냥 그 개똥이와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 얘기를 못하지만 저희 피해자 모임이 있었어요. 개똥이 피해자 모임. 개피모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아버님 연락처를 전달 준 거지.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쥐고 바로 연락을 하면은 나도 좀 경우가 아니라 생각했어. 나도 그래도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개똥이한테 연락 안 볼 거냐, 언제까지 돈 준다고 하지 않았냐, 돈을 줘야 되지 않냐, 너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 언제까지 입금 좀 해라. 근데 연락을 안 봐. 계속 안 봐. 날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안 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도 사실은 나 너네 아버님 연락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내가 아버님한테 연락드리긴 너무 싫다. 아버님한테 연락드리면은 너도 힘들지 않겠냐, 너도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님한테 연락하기 싫으니까 너 손에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근데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5초도 안 돼서 바로 읽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 너가 잘 생각을 해봐라. 그때가 일본 여행 다녀온 이후에 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는 집안이 여유롭기 때문에 알바도 하지 않았고요. 걔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얘기를 못했네요. 이걸 나중에 얘기하네요. 아무튼 그 친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아이였어요. 너가 5개월째 안 갚지 않았냐. 5개월이면은 개똥아 막노동을 해도 5개월이면은 벌었다. 나한테 갚아야 될 금액. 그치. 근데 너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가 나한테 정말 돈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물며 너가 연락을 제대로 보길 했니? 안 보지 않았냐?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나도 나의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방법을 찾은 게 너네 아버님한테 연락드려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아니면 너를 신고하고 고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겠다. 그러면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자기가 언제까지 꼭 입금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마 한 달 뒤였을 거예요. 한 달 뒤까지는 다 준비를 해서 갚겠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또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연락을 했지. 너 이때까지 입금한다는 거 있지 않았지? 하니까 너 얘기 듣고 자기 일도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꼭 갚을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전체 금액은 못 줄 것 같다. 부분 나눠주겠다. 지금 일을 시작했으니 그 일한 금액들을 다 주겠다. 계속 다 주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했는데 그 첫 번째 입금일이 있어서 그게 한 40만 원 정도였거든. 그것도 안 지켰어. 그때 또 점수를 타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이제 터치할 수 없는 선이구나. 이 아이를 개똥이를 터치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아버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계산해놓은 날짜까지 다 적었어. 언제 송금했는지 다 뜨니까 다 정리한 것들을 다 적었어. 총 529만 2,500원.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들 다 캡처해서 보냈어. 문제되는 부분들, 나랑 약속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놀란 마음에 전화를 거셨어요. 저한테 자초지종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를 드렸어. 근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얘기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드려달라 해서 생각을 해보시다가 바로 내가 연락드린 당일날 돈을 보내주셨어. 전체 금액을 다. 그래서 이게 한 5, 6개월 되는 일인데 이 5, 6개월의 일 동안 내가 이 마음고생을 되게 심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뭔가 아버님한테 연락하자마자 해결이 되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너무너무 허무했고 너무너무 허탈했고, 그리고 저는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제일 소중한 친구한테 되었다는 그 배신감이 좀 컸었어. 너무 컸었어요. 그렇게 금액을 다 갚았잖아요. 저도 입시하는 상황이었고 유튜브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집중하기 바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은 당연히 손절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입시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문자가 띠링 하고 오는 거야. 근데 그 개똥이의 이름이 적힌 문자가 온 거야. 개똥 너 돈 언제까지 안 갚냐, 너 정말 죽고 싶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사채가 그런 데서 돈을 빌렸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연락이 간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판 건가? 내 연락처를?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겹친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너도 이 문자 받았냐? 너도 이 문자 받았냐? 하니까 다 받았대요. 그러면 개인정보 팔린 거구나. 그래서 연락을 했죠. 왜 사채를 쓰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파냐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니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사채 쓴 적 없대요. 그냥 자기는 어플 까는 게 있어가지고 어플 하나 깔았더니 이렇게 다 넘어간 거래요. 근데 알잖아, 사채 쓰면 다 연락처 넘어간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안 통하길래 그때 한번 연락했다가 그 이후에 그냥 욕하고 그냥 제가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되게 잘 살고 있었고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살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구치소에 들어갔대요. 제가 고소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또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피해자가 또 생겼을 거고, 그 피해자가 이제 저보다 더 매운맛의 친구였겠죠. 그치, 그렇겠지. 나는 고소까지는 안 했으니까. 개똥이가 이제 고소를 먹은 것 같고 사기 같은 걸로 구치소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안타깝다 얘기는 했어요. 저희가 솔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 형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겹친이 그냥 안타깝다. 왜냐면 그 친구가 정말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 금전적인 거 딱 하나 빼고 그거 빼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행동을 착하게 하는 친구였어.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정말 얌전히만 잘 살아도 뮤지컬 배우로 너무나도 성공할 수 있는 친구였어. 진짜 노래 실력 하나만큼은. 그러니까 애초에 뮤지컬 자체로서 성공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잖아, 뮤지컬 쪽이. 개똥이 얼굴에서 박효신이 보였어요, 정말로. 맞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 포인트. 최근에 1, 2주 전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와 교회 형과 그리고 솔진이한테는 안 보이는 그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다른 누군가한테 보였다. 근데 거기에는 머리가 좀 이렇게 반삭되어 있는 개똥이와 함께 사랑하는 애인이 함께 있는 인생 내꺼 사진이 있으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희 개피모들 사이끼리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금전적인 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은 출소를 한 상황이고, 출소를 해가지고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갈 길 가세요, 개똥씨, 이런 정도야.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여자친구분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 다 풀었는데 지금 1시간 4분째 찍고 있거든요, 제가. 왔다, 길다. 진짜 한 6편은 나눠서 얘기를 풀어야지. 근데 물론 다 흥미진진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 아무리 가깝더라도 친구는 믿지 않도록 약속해요. 저도 솔직히 안 믿고 있어요. 약속. 눈에 슬픔이 가득 묻어있다. 왜냐면요, 개똥이도 이 영상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이걸 보고 기분이 나쁠지 아니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볼지 모르겠어. 내가 너 성격을 아니까. 근데 너 성격에는 아마 크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찍어서 올렸구나 정도만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그래도 개똥이라면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피해가 오는 게 없으니까. 애초에 내가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 걔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너는 내 인생에서 정말 제일 소중한 친구였다, 개똥아. 진짜 내가 뮤지컬을 좋아하고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처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함께 달려나가보고 싶은 사람 중에 베스트 1위였어 너가. 그러면서 너랑 같이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가깝게 지내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었던 거는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할아버지가 돼도 같이 함께 뮤지컬 보러 다니고 뮤지컬 좋아하고 웃으면서 보내길 희망하는,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싶은 친구였어, 개똥아.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를 나는 너한테 저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진짜 하나도 없잖아. 근데 너의 잘못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 다 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친구의 역할로 당연히 있겠지만은 나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 거였어. 개똥아, 너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성실하게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줘. 그게 그나마 우리가 악연이지만 좋은 기억으로 서로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 안녕.